네, 안녕하세요. 강성원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걸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려는 게 뭐냐면, 제가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지금 4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뭐, 분반까지 하면 더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개강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질문이 한 40개 조금 안 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좋았던 질문, 재밌었던 질문, 아니면 여러분이랑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질문을 몇 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7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치 해석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수치 해석 실습 파일에다가 안 썼어요. 이 코드를 안 썼습니다. 이 코드를 안 쓰고 2차 함수, 2차 사실은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가 여기서는 플러스만 구하라고 했어요.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짰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짰는데 자, 1, 4, 3이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의 해니까 이거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이니까 그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고 두 개 중에서 큰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계산했는데 자꾸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코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코드.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자,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깥쪽에 괄호 있죠? 바깥쪽에 큰 괄호는 그냥 감싸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자, EA가 지금 뭘 나누고 있죠? 자, 요 수식을 지금 요 줄 있죠? 요 수식, 이 수식을 제가 그 수학의 수식으로 써볼게요. 수학의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시죠? 괄호가 잘못됐습니다. 괄호가 여기 이렇게 쳐져야 되죠. 그렇죠? 괄호가 여기 이런 식으로 쳐져야 되는데 괄호의 위치를 잘못했더니 결과가 잘못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괄호의 위치에 주의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계공학개론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호도법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60분법, 우리 보통 한 바퀴 360도라고 그러죠? 자, 그걸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60분법에서 한 바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360도, 360도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공학을 공부하시면은 호도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호도법에서는 한 바퀴가 파이입니다. 여러분 원주 할 때 그 파이 있죠? 3.1415 이렇게 시작하는 자, 파이 라디안입니다. 파이 라디안. 단위가 라디안인 거예요. 각도의 단위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360도는 한 바퀴의 단위를, 각도의 단위를 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한 바퀴죠. 이것을 360 등분을 한 다음에 요 작은 이거 하나를 1도라고 본 거였죠. 자, 그런데 호도법은 그게 아니고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이 각도를 1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1이랑 호도법에서 말하는 1이랑 60분법에서 말하는 1, 각도 1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각도의 단위가 달라야 될 거예요.
이 1에다가 어떤 단위를 붙이냐면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1라디안은 모두 같은 각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각도가 1라디안이죠? 그러면 여기 원이 조금 잘릴 것 같은데 이 원의 둘레는 파이, 2파이 r이죠? 2파이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2파이 라디안이죠? 한 바퀴가. 자,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 제가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부채꼴의 각도를 제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둘레가 2파이 r이죠? 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각도가 1인데 둘레가 2파이 r이다. 그러면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겠죠. 그렇죠? 자, 각도의 단위. 그러니까 1이라는 각도를 다르게 정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편하냐. 요거를 조금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까지밖에 안 지워지네요. 여기 2파이 라디안. 자, 그러면 이게 왜 편하냐. 제가 1라디안이라 그랬죠? 그렇죠?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만약에 전체가 2라디안이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2r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가 반지름이 r이고 여기가 각도가 세타다. 자, 여기 세타는 라디안 단위로 쓰여져 있는 세타예요. 각도.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얼마? 호의 길이는 r세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여기 각도, 이 각도 제가 2라디안이라 그랬죠? 라디안을 빼고, 자, 단위를 빼고 2만 생각해 보세요. 2, 각도가 2, 반지름이 r. 그랬더니 면적이 2r이 됐죠. 각도가 세타, 반지름이 r.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얼마? r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 r의 제곱인데 만약에 자, 요 면적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부채꼴 있죠? 요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이 부채꼴 있죠? 이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자, 면적은 전체 원 중에서 세타만큼 하면 되죠? 그런데 전체 원이 각도가 제가 2파이 라디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파이 분의 세타를 하면 되겠죠? 면적은 파이 지워지네요. 그리고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 단위로 쓰여져 있는 세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도를 어떤 그 부채꼴의 각도를 라디안 단위로 쓰면은 그 숫자를 이용해서 이 호의 길이랑 넓이를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호도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도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공학을 공부하실 거라면 호도법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호도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받았던 질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질문입니다. 뭐냐면 자, 수치 해석에서 요거 넘파이죠? 자, 넘파이의 파이 하면은 원주율이 나옵니다. 원주율이 나오는데 15자리. 자, 라운드를 하면은 요거 반올림이라는 뜻이에요. 반올림. 자, 소수점 아래 15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오는데 20자리까지라고 했는데 왜 똑같이 15자리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직접 그 의문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소수점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 무리수입니다.
파이의 정확한 값을 컴퓨터가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파이의 정확한 값은 컴퓨터가 저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리수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이 없습니다. 파이를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야겠죠. 십진법으로 정확하게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수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무한대가 필요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어디선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사치를 저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근사치를 어느 자리에서 자를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부동소수점 방식을 적용을 하면은 10진수 기준으로 대략 15자리 정도, 소수점 아래 15자리 정도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15자리밖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애초에 그렇게밖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자리를 보여달라고 해도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부동소수점이 뭔지가 궁금하시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료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자, 수학 없는 물리인데, 자, 수학 없는 물리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100km,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200km, 시속 200km의 속도로 활을 쏘면은 화살이라고 해야겠죠? 화살을 쏘면은 이 화살의 속도는 300이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100으로 쏘면은 그러면 화살의 속도는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화살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려나?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요. 여기 어디? 여기 있다. 네, 영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영국까지 갈 때 경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요런 경로로 갈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에서 영국까지 비행 시간이 9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 영국까지 시차가 여기죠? 시차가 9시간 정도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죠? 맞나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맞죠? 네,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비행기가 대한민국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볼게요. 9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착륙을 하면은 어디에 와 있는 거냐? 영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구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한 거겠지만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비행기는 그냥 공중에 떠서 9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다가 착륙한 겁니다. 그쵸? 착륙을 했더니 9시간 동안 지구가 돌아서 그 발밑을 보니까 영국에 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자, 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 큰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은 중력 가속도 맞죠? 큰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요 영상들 나무위키 들어가시면은 나옵니다. 그 G록이라고 부릅니다. G는 그래비티고 록이 로스 오브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하체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고요. 그래서 피가 하체로 몰리고 안구와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까맣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전투기 나오는 영화들은 이런 현상들을 종종 설명을 잘 하죠. 그 작년이었나요? 개봉했던 그 탑건 그 영화에서도 이런 현상이 잘 설명이 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뭘 찾아보시면 되냐면 전투기 가속도, G록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종단 속도는 행성마다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종단 속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종단 속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가 같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졌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속도가 등속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유낙하하면은 여기 시간, 여기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자유낙하하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합니다. 이 세츄레이션 된 속도를 그 터미널 벨로시티 또는 종단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떨어지는 물체가 종단 속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고 있을 거고요. 물론 이것도 그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중력 상수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mg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드래그 포스를 받아요. 요 힘을 받아요. 요 힘. 그렇죠? 자, 종단 속도가 됐다 함은 이 두 개가 같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종단 속도는 어떻게 되죠? 잠깐만 계산해 보면은 종단 속도의 제곱은 로 a g t 분의 emg가 되죠. 자, 여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질량 변하지 않죠? 똑같은 물체라 치고 a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cd는 그 항력계수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자, 모양과 그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뭐가 달라지냐면 g는 달라지죠. 행성마다 달라집니다. 요 행성마다 g가 달라진다고요? 라고 또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중력은 r 제곱분의 m이 되죠. 그런데 요 스몰 m을 뺀 나머지 요 부분, 이 부분을 합친 게 바로 여기 중력과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력 상수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하냐면은 r 행성의 반지름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변하죠. 그러니까 행성에 따라서 이 g값은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달라져요. 요거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 유체 밀도예요. 자, 다른 행성이니까 우리가 공기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할 겁니다. 그냥 대기라고 칠게요.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체의 밀도는 지구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로가 달라지고 g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종단 속도도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요겁니다. 중력은 만류 인력인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만류 인력은 그냥 두 개의 질량이 서로 당기고 있는 힘이죠. 그럼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중력은 만류 인력의 크기와 똑같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데 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잘 모르겠으면 속도를 점점 계속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